everyone, welcome back to the Vocabulary World. I'm a host of this program, 신보정. Nice to meet you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단어지기 신보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영단어 30일 완성의 그 6번째 시간이고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clothes, 의복과 관련된 단어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몸에 걸치고 다니는 의복에 관한 명칭들, 다양한 명칭들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리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Let's review! glove, glove, jacket, jacket, pants, pants, shirt, shirt, sneaker, sneaker, sock, sock, sweater, sweater, tie, tie, underwear, underwear, vest, vest. 어때요? 의복과 관련된 단어들은 워낙 우리말 외래어로 정착된 것들이 많아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외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장문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오늘은 갈 길이 멉니다. 두 가지 주제를 한 번에 다 다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면 별 문제 없죠?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traffic, 교통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오늘의 단어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Words of the day. Words of the day, 주제와 관련된 오늘의 단어를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traffic, 교통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교통과 관련된 단어들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봐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여러 단어들이 생각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그 단어들 하나하나 지금부터 상세히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belt, belt, belt. 바지나 치마가 허리에 커서 맞지 않을 때 딱 맞도록 조여주는 것, 바로 허리띠, 벨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차나 또는 기차를 탈 때 좌석에 딱 맞도록 알맞게 조여주는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하죠? 네, 안전벨트라고 하죠. 안전벨트는 좌석이라는 단어 seat과 벨트가 함께 쓰여 seatbelt, seatbelt, 안전벨트를 이룹니다. 여러분 안전벨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을 때 승무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Fasten your seatbelt, fasten your seatbelt 하고요. fasten, 꽉 조여매다 라는 동사를 항상 같이 사용해서 fasten your seatbelt 하면은 안전벨트를 매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예문 속에서 한번 seatbelt, belt 한번 살펴볼게요. Your seatbelt is too loose. Your seatbelt is too loose. 너의 안전벨트는 너무 느슨하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oss, cross, cross. cross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십자가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나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교차하죠? 그래서 동사형으로 cross는 교차하다, 가로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 그림에서 크로스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서 길을 건너 가로지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cross. 교차하다, 가로지르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cross로 시작되는 문장은 횡단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rosswalk 하면은 횡단하는 길 해서 바로 횡단보도라는 뜻이 되죠. 그럼 우리 이 그림에서, 이 차트에서 또다시 횡단하는 길, 횡단보도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횡단보도는 바로 이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이 길을 말하죠. 횡단보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crosswalk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crosswalk까지 살펴봤고요. 예문 속에서 cros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Don't cross where there isn't a crosswalk. Don't cross where there isn't a crosswalk.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는 don't cross, 횡단하지 말아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Light, light, light. 이번에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 light라는 단어입니다. light는 보통 빛을 의미하는데요. 교통, 트래픽에 연관해서는 바로 도로에서 환하게 빛나는 신호등, 도로 신호등, 교통 신호등을 의미하죠. 그럼 우리 한번 신호등 살펴볼게요. 신호등에는 빨간색, 녹색, 노란색이 있죠? 이러한 신호등의 색깔은 그냥 빨간색, 노란색, 녹색을 light 앞에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red light, the green light, the yellow light 하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럼 이 각각의 신호등이 의미하는 것 같이 한번 볼게요. The red traffic light means stop. 빨간색 신호등은 stop,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록색 신호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The green traffic light means go. 초록색 신호등은 go, 그냥 가라고, 직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노란색은요? The yellow traffic light means to slow down and prepare to stop at an intersection. 노란색 신호등은요, 의미한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slow down, 속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prepare, 준비하랍니다.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to stop at an intersection, 교차로에서 멈출 것을 준비하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우리 지금까지 신호등이 각각 의미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무단횡단하는 거 있죠? 무단횡단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가르쳐 줄게요. 그 표현은 바로 jaywalk라는 표현입니다. 이것 같이 챙겨두고요. 그럼 우리 이 차트 속에서 traffic light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알맞게 써볼게요. 여기에서의 traffic light은 바로 여기에 있나요? 선생님하고 같이 traffic light, 알맞은 스펠링 써봅시다. traffic light. 신호등이라는 뜻이었고요. 그럼 우리 예문 속에서 traffic light 살펴보겠습니다. Stop at the red light. Stop at the red light. red light. 빨간색 신호등에서 stop, 멈춰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Park, park, park. 여러분, park라는 단어는 보통 공원으로 많이 알고 있었죠? 근데요, 이것이 바로 교통, 트래픽과 연관해서는 park, 주차하다, 주차장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 주차장을 한번 알아볼게요. 주차장은요, car park 또는 parking lot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 같이 연계해서 외워두시고요. 그럼 우리 예문 속에서 park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u must not park here. You must not park here. 여기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park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next word. Sidewalk, sidewalk, sidewalk. 이번에 살펴볼 단어는 도로 옆에 나 있는 길, 바로 인도, 보도를 뜻하는 단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 있는 길이라고 해서 sidewalk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 그림 속에서 한번 sidewalk 찾아볼게요. 쭉 가는 차가 다니는 도로 옆에 나 있는 길이라고 해서 인도 보도는 바로 sidewalk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적으면서 한 번씩 단어 외워보시고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배웠었죠? 횡단보도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요. crosswalk라고 합니다. 두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럼 우리 sidewalk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spit on the sidewalk. Don't spit on the sidewalk. 인도에 don't spit, 침을 뱉지 마시오, 침을 뱉지 말아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다음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Speed, speed, speed. 여러분, speed라는 단어가 속도를 의미하는 것은 알고 있었죠? 선생님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진화해서 더 나아가서 가르쳐 줄 건 뭐냐면요. speed, 바로 속도, 제한이라는 뜻입니다. 단어를 가르쳐 줄게요. 차도에서는요, 운전자나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속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는 말이죠. 제한이라는 단어, limit을 함께 사용해서요.
limit을 함께 사용해서 speed limit, speed limit 하면은 제한 속도, 속도 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limit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 차트 속에서 speed limit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속도 제한을 나타내는 그림은 바로 60이라고 써있는 이 그림이네요. 이것이 바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speed limit이 돼요. 우리 한번 더 써보고요. speed limit 통째로 외워주세요. 그럼 예문 속에서 spee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peed limit on this road is 70 miles per hour. The speed limit on this road is 70 miles per hour. 자, 이 도로의 속도 제한 속도는 시속 70마일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Station, station, station. 기차나 버스 또는 전철 등이 서는 정거장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스테이션이라고 한대요. 근데 지하철이 서는 지하철역은요. subway station이라고 하고요. 또는 버스가 쓰는 버스 정거장은 버스 스테이션이라고 한대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다들 통째로 외워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스테이션의 또 다른 의미 한 가지 더 알려줄 텐데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스테이션은 어떠한 시설이나 관청들의 서 또는 본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예. 첫 번째 예는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입니다. police가 뭐예요? 경찰이죠? 경찰서. 바로 서가 되고요. 두 번째 스테이션의 예는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요. broadcasting station 해서 broadcasting station 하면은 방송국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세 번째는 마지막 한 가지 더 power station 해서 말이죠. 바로 발전소라고 합니다. 어떤 시설이나 관청의 서나 본부를 의미하는 것. 여기에서의 스테이션은 역이나 정거장이 아니죠. 그럼 우리 스테이션 예문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show me the way to the station. Please show me the way to the station. 나에게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Stop, stop, stop. stop이라는 단어는 멈추다라는 동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요. 멈추는 곳, 바로 정류장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버스가 멈추는 곳 하면 버스 스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스탑은 말이죠. 잠깐 멈춰서 승객들을 다시 내려주거나 다시 태워주는 바로 그러한 정류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stop 예문 속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re were many people standing in line at the bus stop. There were many people standing in line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stop 기억해 두시고요. 버스 stop은 통째로 외워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Subway, subway, subway. Subway is an underground railway. Subway, 지하철은 말이죠. 땅속을 다니는 철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하철 많이 이용하죠? 우리 시민에 발휘되고 있는 이 지하철은 말이죠. 미국에서는 subway라고 하고요. 영국에서는 tube 또는 underground라고 한대요.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subway, 예문 속에서 살펴볼게요. How do you go to work? Usually by subway. How do you go to work? 어떻게 직장에, 일터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으로 usually by subway. 보통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지하철로 갑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가 봐야겠죠? Next word. Traffic, traffic, traffic. 오늘의 첫 번째 주제네요. 바로 traffic, 교통입니다.
우리 그럼 교통을 한번 선생님하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주말이나 또는 명절, 출퇴근 시간에 아주 너무 싫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차들이 너무 빽빽하게 밀려서 도로 안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한 경험 여러분도 해본 적 있죠? 선생님도 이때가 가장 싫은데요. 교통체증이란 단어 선생님이 지금 알려줄게요. 교통체증은 바로 traffic jam이라고 합니다. 왜 traffic jam이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빵에 발라먹는 잼 알죠? 그 잼은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모습 떠올려 보세요. 막 이렇게 찐덕찐덕하게 뭉쳐있죠. 그래서 트래픽 잼은 교통, 차들이 찐덕찐덕하게 이렇게 붙어있는 모양을 형상화해서 트래픽 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예문 속에서 트래픽 잼 한번 살펴볼게요. I was late because of a traffic jam. I was late because of a traffic jam. 나는 traffic jam,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traffic jam과 비슷한 표현 한 가지 더 알려줄 텐데요. 여러분 자동차 범퍼 아시죠? 자동차 범퍼가 너무 가까워서 서로 맞닿을 정도가 된다라는 의미로 bumper to bumper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도 차가 너무 밀린다는 traffic jam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 traffic을 살펴봤어요. 많은 단어들이 나왔죠? 그럼 우리 이 단어들 지금부터 연습, practice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Let's practice! 자, 4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 알맞은 영단어를 써 넣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봐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죠? 우리 건너다라는 단어, 횡단하다라는 단어는 동사형으로 뭐였어요? 그래요. cross였습니다. cross 같이 적어두시고요. 아까 그럼 횡단보도, 이런 횡단보도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네, crosswalk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기억해두세요.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신호등이에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신호등인데요. 초록색이네요. 초록색의 신호등인데요. 우리 신호등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traffic 기억해보세요. traffic ligh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주차장에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이라는 단어 배웠었는데요. 어떤 거였죠? 네, 맞아요. parking lot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가르쳐줬던 거 기억하세요? 바로 car park라는 표현이었죠? 그러면 다음 그림 넘어갈게요. 버스라고 써있는 표지판 옆에서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을 버스 정류장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바로 버스가 멈추는 거, 버스 stop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traffic, 교통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시작할 때 말했죠? 오늘은 2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그 두 번째 주제는 말이죠. on the street, 거리 위에서, 도로 위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에 관한 words of the day 시작해 볼게요. words of the day. on the street와 관련된 오늘의 단어들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cross. 앞에서 배운 단어 cross와 이번에 배울 단어 across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슷하게 생겼죠? 앞에서 배운 단어 cross와 이번에 배울 단어 across의 차이점은 말이죠. 우선 cross는 동사와 명사로 쓰인다는 점이고요. across는 전치사와 부사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아직 그 차이점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가지 예문을 들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예문. cross the road라는 예문을 선생님이 썼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요. the road, 길을 길을 건너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의 cross는 횡단하다, 가로지르다라는 동사로 쓰인 것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예문도 하나 더 들어줄 텐데요. 여기에서의 예문은 바로 go across the road.
go across the road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말이죠. 바로 동사 go가 쓰였어요. 가래요. 가긴 하는데 어떻게 가냐 하면요. across the road, across, 가로질러서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across는 바로 전치사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across하고 cross는 품사가 다르게 쓰이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필요 없으니까요. 구분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이 차트를 보고 across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슈퍼마켓은 어디 있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영작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Where is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방금 배운 단어 across를 사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무엇의 맞은편에 있다 하고 대답을 해야겠죠? 슈퍼마켓은 바로 park, 공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영작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 supermarket is, supermarket은요, 어디에요? 맞은편에, across, 어디 맞은편에요? across the park. The supermarket is across the park 하고 영작을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across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예문 볼게요. It's across from the old building. It's across from the old building. 그것은 오래된 건물 맞은편에 있다. Across from 하면은 무엇 맞은편에 라는 표현입니다. 통째로 한번 암기해 두시면요. 기억이 훨씬 잘 날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Between. between이라는 단어는 무엇 사이에 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between you and me 하면은 나와 너 사이에, between my school and my home 하면은 나의 학교와 나의 집 사이에, between A and B 하면은 A하고 B 사이에 라는 표현이에요. between A and B 통째로 암기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이 지도에서 이 지도를 보면서 bookstore 서점이 어디에 있는지 between을 사용해서 한번 또 영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bookstore가 어디 사이에 있나요? hospital 병원가요? restroom 화장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영작을 해야 되는데요. 서점은 하면은 주어는 뭘로 잡아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the bookstore. 서점은요. The bookstore is. 서점은 hospital과 restroom 사이에 있다. between A and B를 사용할게요. The bookstore is between A. 바로 뭐가 들어가겠어요? A 안에는 the hospital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and B. B 안에는 바로 the restroom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토어는 hospital, 병원과 화장실 사이에 있다. between A and B가 알맞게 쓰였고요. 그럼 우리 between 예문 속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My school is between the hospital and the bank. My school is between the hospital and the bank. 여기서도 between A and B가 쓰였네요. 나의 학교는 between the hospital, 병원과 the bank, 은행 사이에 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between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Block. 블럭은 말이죠. 한 덩어리를 이야기해요. 왜 어렸을 때 여러분 블럭 쌓기 게임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도로에 블럭을 접목시키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요. 도로 구획 정리가 잘 된 곳에서는 바로 이렇게 블럭, 구획별로 도로를 나눠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럼 블럭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이 바로 블럭입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블럭 정리, 도로 정리가 잘 된 곳은 이렇게 한 블럭, 두 블럭으로 셀 수 있는 단위의 블럭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 그림 속에서 블럭 한번 찾아볼게요. 이 그림 속에서 블럭은 바로 이런 거, 한 단위, 이런 한 단위가 바로 블럭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블럭, 예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useum is 2 blocks from here. The museum is 2 blocks from here. 그 박물관, 그 뮤지엄은 여기서 2 블럭 떨어져 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Corner.
여러분 쇼트트랙 경기 볼 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해설자가 코너링이 좋습니다 하고서는 해설을 하는 것들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의 코너는 뭐를 뜻하냐면요. 길의 모퉁이를 뜻한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 단어 더 추가해서 가르쳐 줄 텐데요. 바로 코너샵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너샵은 말이죠. 보통 길 모퉁이에 있는 상점을 의미해요. 이러한 상점에서는 보통 사탕이나 초콜릿 또는 신문, 담배 등의 아주 작은 물건들을 파는 구멍가게 정도를 이야기하죠. 코너, 길 모퉁이와 함께 코너샵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이 차트 속에서 코너, 길의 모퉁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차트 속에서의 길의 모퉁이들은 어딜까요? 네, 바로 이런 곳들이죠. 이런 곳들이 바로 코너, 길의 모퉁이입니다. 이런 곳들이요. 자, 코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예문 속에서 코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Turn right at the first corner. Turn right at the first corner.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At the first corner. 첫 번째 코너에서요. 자, at the first corner, on the first corner. 코너 앞에는요. at이나 o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길 모퉁이에서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전치사까지 같이 통째로 암기해두면 훨씬 더 사용하기 좋을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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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모르는 곳에 가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서 길을 헤맨 적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컴퍼스, 나침판이죠. 나침판은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 방향의 각 명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각자 필기해서 적어두세요. 자, 방향은 말이죠. 우선 동쪽은 east라고 하고요. 서쪽은 west, 남쪽은 south,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쪽은 north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바로 방향, direction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건 한 가지 선생님이 여담으로 들려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해요?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북남, 동서 이런 순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냥 여담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예문 속에서 direction 살펴볼게요. The woman is asking for directions. The woman is asking for directions. 여자가 길을 묻고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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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배울 단어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또는 쭉 가세요 라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의 단어부터 한번 선생님이 짚어줄 텐데요. 이번에는 세 가지 표현 통째로 암기할 테니까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왼쪽, 좌쪽, 왼쪽이라는 표현부터 가르쳐 줄게요. 왼쪽은요 바로 left라고 하고요. 이와 반대로 오른쪽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른쪽은 right라고 합니다. 왼쪽은 left, 오른쪽은 right. 두 가지 통째로 반대되는 말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쭉 가세요 라는 표현에서 쭉, 곧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바로 straigh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traight까지 세 가지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줬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앞서 나가서 가르쳐 드려야 될 것은 그냥 왼쪽과 오른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도세요, 오른쪽으로 도세요 하고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때는 바로 turn, 돌다, 회전하다 라는 동사 turn을 사용해서 turn left, 좌회전하세요 또는 turn right, 우회전하세요 라는 표현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turn이라는 동사는요, 아래에 있는 단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더 남은 표현 쭉 가세요, 직진하세요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때는 말이죠. straight 앞에 바로 가세요. 가시긴 가시는데 어떻게 가시냐면요. 곧게 쭉 가세요 라는 표현을 써서 직진하세요 라는 표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 차트 속에서 길을 가르쳐주는 방향을 지시하는 표지판을 한번 찾아보고 적당한 표현을 이 세 가지를 써볼 텐데요. 우리 한번 봐요.
자, 여기에 세 가지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보니 바로 좌회전하세요 라는 표현일 것 같아요. 반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보니 우회전하세요 라는 표현인 것 같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까? 그쵸? 방금 전에 가르쳐줬죠. 바로 turn left 또는 turn right를 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운데 있는 거, 이건 직진하세요 라는 표지판이죠. 직진하세요는 바로 기억나시죠? go straight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 세 가지는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통째로 세 가지 세트로 암기해 두시면 아주 좋겠어요. 그럼 우리 예문 속에서 살펴볼까요? Go down this road and turn left. Go down this road and then turn left. 이 길로 쭉 가시다가요. and then turn left. 좌회전하세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가야겠죠? Next word. Near. 거리의 가까움을 나타낼 때는 바로 near이라는 표현, 뭐뭐뭐 가까이에, 근처에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 이 차트 속에서 이 두 사람들이 어디 가까이에, 어디 근처에 있는지 한번 파악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차트 잘 안 보이면요. 교재 어디냐면요. 38페이지의 그림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펴놓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까이에 서 있습니까? 그쵸? city hall, 시청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자, 가까이에라는 표현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near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들은 시청, city hall 가까이에 있다라는 영작을 해볼 거예요. 그럼 주어는 뭐가 돼야 하죠? 바로 그들이라는 they가 돼야겠습니다. they, 그들은요, they are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near, 어디 가까이에요? 바로 they are near city hall. 그들은 city hall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near 하면은 무엇 가까이에, 근처에 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면서요. 비슷한 표현 한 가지 선생님이 더 알려줄 텐데요. 바로 next to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 옆에, 무엇하고 접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예문 볼게요. The parking lot is near the office. The parking lot is near the office. 주차장이, 바로 그 주차장이 near the office, 사무실 근처에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Street. 이번엔 말이죠. 거리, 차도를 뜻하고 있는 단어 street를 배울 텐데요. street와 비슷한 단어 road를 같이 비교하면서 배울 겁니다. street는요. 도심 안에서 건물들 또는 상가들이 쭉 줄지어진 곳의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반면 로드는 말이죠. 물론 도심 안쪽에 있는 도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도심과 도심,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주는 자동차들이 다니는 길, 도로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약간 다른 차이점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차트 속에서 스트리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차트를 봐요. 자,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뭐가 있죠? 바로 건물들, 상점들이 줄지어 있어요. 바로 이것을 street라고 합니다. 여백이 별로 없네요. 선생님이 여기다 쓸게요. street, 도로를 뜻하죠. 자, 그럼 우리 street 예문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play on the street. Don't play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차도에서 don't play, 놀지 말아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street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로드하고 비교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로드는 뭐라 그랬어요? 도심 안 도로뿐만 아니라 도심과 도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주는 차가 다니는 도로를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on the street, 거리에서 쓰이는, 도로에서 쓰이는 표현과 관련된 단어들이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표현도 여러분 같이 외웠죠? 근데 우리 on the street에 관한 practice, 연습 문제 한번 확인해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on the street에 관한 연습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turn하고 빈칸이 있어요. 자, 이 표지판을 보면 어느 쪽으로 꺾여 있나요? 바로 왼쪽으로 꺾여 있죠? 좌회전하세요라는 표현 우리 같이 배웠었잖아요. 바로 turn
left, turn left였고요. 반면 그래요. 이 방향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네요. 우회전하세요 라는 표현은 turn right였습니다. turn right까지 적었고요. 그러면 바로 직진하세요 라는 표현도 기억하죠? 직진하세요는 뭐였어요? go straight였어요. go straight. 선생님이 세 가지는 통째로 많이 쓰니까 암기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북쪽, 서쪽, 동쪽, 남쪽 이러한 방위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direction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뭐 각 방향의 명칭까지 알려줬었죠? 마지막 아니네요. 다음으로는 길거리의 모퉁이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모퉁이는 뭐라고 했죠? 바로 corner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으로 차도나 도로에서 한 덩어리, 구획을 나누는 한 덩어리, 구획이나 뭐 블럭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바로 그래요. 말 그대로 블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덩어리를 뜻한다고 했었죠? 여기까지가 바로 practice, 오늘의 연습이었습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마무리해야겠죠? 우리 그럼 Let's wrap it up을 통해서 마무리해볼게요. Let's wrap it up! 오늘 배운 단어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Let's wrap it up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럼 우리 차트를 보면서 오늘의 단어들 쫙 정리해봐요. 자, 첫 번째, 주차장이 꽉 찼군요 라는 표현을 완성해주면 됩니다. 빈칸을 채우면 돼요. 그리고 주차장이라는 것이 빨갛게 칠해져 있어요. 우리 주차장 단어 두 가지 배웠었는데 그래 기억하죠? 그죠? parking lot is full. parking lot 말고 또 다른 표현 뭐 있었죠? 그래요. car park가 있었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어디입니까? 버스 정류장 기억나시죠? Where is the nearest? 그래요. bus stop.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인도에 침을 뱉지 마시오. 인도 기억나시죠? Don't spit on the 뭐였어요? 그쵸? sidewalk. 옆에 있는 길이라고 해서 sidewalk였던 거 기억하죠? 횡단보도는 뭐였죠? 반면? 그래요. 횡단보도는 crosswalk였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4번. 그곳으로 가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Can you give me directions? Can you give me directions? 하면은 완벽한 문장이 되고요. There's no 밑줄 my house를 완성하면 돼요. 우리 집 근처에는 지하철역이 없다. There's no 지하철역은 바로 subway 뭐였어요? subway 그래요. subway station 근데 어디예요? 근처에 라는 뜻으로 바로 near my house라고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두 구획을 가시면 있습니다. 구획 덩어리라는 표현으로 우리 배웠었는데요. It's two, 그래요. blocks. It's two blocks. 두 개니까 복수 형태. blocks from here. 여기까지 완성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소화해야 할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주제에 관한 단어들 배우느라고 좀 많이 수고한 거 선생님이 알고 있고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자, 그러면 선생님에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나 또는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해서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요. EBS 웹사이트 www.ebs.co.kr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마구마구 질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주제와 관련해서 더 심화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말도 해주세요. 같이 공부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은 말이죠. feelings,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잘 있고요. 다음 시간에 뵙시다. See you next time. Bye bye.